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쌤의 정기교실의 임정빈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문제는 배강 방식에 의한 조명기구의 조명 관련 계산인데요. 말 그대로 조명 관련되어 있는 계산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배우는 요 강의에 대한 내용은 실제 이제 산업기사 쪽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우리 기사 쪽에서도 유사한 문제들 많이 나와서 제가 이 문제는 좀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고배점 문제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철골 공장에 백열 등의 전반 조명을 시설하고자 할 때, 자, 그림과 같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 잠깐만 볼게요. 자, 요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 안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조명을 배치하여 저희가 시공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도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자, 얘는 단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도면에 대한 단위는 미리죠. 여기도 미리겠죠. 이렇게 미리. 자, 이렇게 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메다로 바꾸면, 자, 이렇게 공 3개를 지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가로가 50m고 그리고 세로가 25m인 그러한 장소에, 자, 전구를 몇 개를 뒀는지 볼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가로가 8개고요. 세로는 하나, 둘, 셋, 4개. 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가로가 8개, 세로가 4개. 그러면 몇 등이 나옵니까? 32등이죠? 자, 이 문제는 이러한 공간에 백열 전구를 32등을 배치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래서 백열 전등의 전반 조명을 할 때 평균 조도 200럭스를 얻기 위한 광원의 소비 전력을 구하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과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면서 순차적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언더라인 하나만 치고 넘어갈게요. 자, 뭐를 사용합니까? 백열 전구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백열 전구 사용, 그 다음에 전반 조명을 하고요. 예, 그리고 조도는 얼마입니까? 조도 200럭스군요. 200럭스를 얻기 위한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건으로는 천장 벽면의 반사율이 얼마다? 30이다. 반사율 천장면하고 벽면은 다 30으로 하고요. 자, 광원은 천장면하 1m에 부착한다. 천장면하 1m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이 있다라고 하면 등기구를 어디에다가 요 천장으로부터, 요 천장면으로부터 몇 메다? 1m. 이렇게 1m 되는 지점에 뭐를 두겠다? 등기구를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죠. 직부형이니까 당연히 직부형 반사갓을 갖고 있는 직부형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의 등기구를 두겠다. 그러면 자, 요 광원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천장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예, 9m가 되니까, 자, 요 바닥면이 있겠죠? 자, 요 바닥면으로부터, 자, 요 높이가 몇 메다가 된다? 9m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어디로부터? 바로 요 바닥면으로부터 등까지의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요게 8m가 되겠죠?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관광보상률은 보수 상태를, 자, 보수 상태를 뭐로 잡았습니까? 양으로 잡았대요. 보수 상태가 양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배강은 직접 조명을 한다. 직접 조명을 하고 뭐를 사용한다? 반사갓을 사용하는 직구형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아까 한번 잠깐 얘기 드렸고요. 자, 표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표가 바로 뭐냐면 각종 전등의 특성 해가지고서 백열 등에 대한 특성에 대한 요소들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문제 푸실 때는, 자, 여기 보시면 광속이라는 거 있죠? 요 광속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
전구 하나의 광속을 구해서 그 광속을 가지고서 이 라인에서 표에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표가 너무나 길고 커서 제가 한 칠판 안에 한 번에 넣질 못해서 잘라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 문제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거니까 우선 잠시 놔뒀다가 마지막 문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배강 방식에 따른 조명률 및 관광보상률이 적혀 있는 표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보건 문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출 문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표마다 살짝씩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점만 좀 알고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문제 푸는 거는 전혀 지장을 주진 않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조명기구에 대한 게 나와요. 조명기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배강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자, 배강에 의한 분류로서 간접조명, 반간접조명 넘어가 볼게요. 전반 확산 조명, 반 직접 조명, 그 다음에 직접 조명이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직접 조명을 사용할 거고요. 자, 이렇게 직접 조명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자, 백열 전구를 사용하죠. 그래서 전구를 사용할 거예요. 됐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강 보상률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 감강 보상률은 여기 보시면 요게 감강 보상률이잖아요. 자, 아까 우리 보수 상태 뭐라고 잡았습니까? 양으로 잡았죠? 그러면 요 라인을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요 라인을 쭉 내려주시면 어디에서 골든 크로스가 걸리냐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걸려요. 그러면 자, 누구의 자, 이 조명에 대한 감강 보상률은 얼마다? 1.3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건 이따가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언더라인을 치고 넘어갈게요. 천장하고 벽 있죠. 천장하고 벽. 아까 앞에서 천장하고 벽의 반사율을 30%로 잡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 천장이 여기가 천장 있잖아요. 천장의 반사율이 30% 요거고요. 그 다음에 벽 있죠. 요게 벽이잖아요. 자, 요 벽면의 반사율이 얼마입니까? 30%니까 여기죠. 요 라인을 쭉 내려가면 돼.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실지수만 구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조명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주어져 있는 거는 우선은 얘네는 다 주어져 있고요. 지금 얘 주어져 있고 얘 주어져 있고 자, 얘네들은 둘 다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저희가 다 구해놨죠. 다 주어져 있는 것들은 다 구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지수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지수 그림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실지수 그림은 사용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큰 의미 없더라고요. 제가 문제 풀어보니까. 그래서 실지수 기호는 이따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광원의 높이는 몇 메다인가? 제가 아까 그림 잠깐 그렸는데 자, 천장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천장이 지면으로부터 9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9m. 예, 그래서 요게 자, 요 바닥으로부터 9m의 높이의 천장이 있고 요 천장으로부터 1m. 자, 바로 1m 밑에 뭐가 있다? 요게 1m죠. 밑에 등기구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바닥으로부터 요 등기구까지에 대한 높이 얼마가 나옵니까? 8m가 나오겠죠? 8m.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바닥이 별도로 원래는 작업면이라는 게 나와서 작업면, 즉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테이블 같은 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별도의 작업면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바닥을 작업면으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8m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지수의 기호와 실지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 보시면 실지수의 기호하고 실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수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 실지수에 대한 식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식이죠. 요 식. 요게 바로 실지수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자, 요 h가 뭡니까? 광원의 높이죠. 요 h가 광원의 높이니까 광원의 높이가 여기 8이 들어갈 거고요. x는 밑변, y는 높이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의 개념, 즉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개념으로 요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요 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자, 요게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고
요게 뭡니까? 예. y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밑변 곱하기 원래 우리 높이 이렇게 얘기 말해야 하는데 얘는 밑변 곱하기 폭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니면 가로 곱하기 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x는 가로 성분이 되고요. x는 요 가로 성분이 되고 그리고 요 y가 뭐가 된다? 예, 요거를 뭐 세로라고 해도 되고 폭에 대한 개념으로 잡으셔도 되죠. 폭 또는 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수치를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2.08이 나와요. 그럼 요거 2.08이라는 요 값이 이제 실지수의 값이 되고 실지수 기호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실지수 기호를 찾을 건데 자, 우리가 나왔던 게 아까 2.08이었잖아요. 2.08이죠. 그럼 2.08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여기가 1.75고 여기가 1.75고 여기가 2.25잖아. 그럼 요 사이에 2.08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실지수 기호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고 그때 실지수는 2.0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수라고 해서 반드시 소수점으로 2.08, 뭐 1. 얼마 이렇게 적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실지수 기호에 따라서 저희가 뭐 2.08은 그냥 2.0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실지수는 여기에서 계산값은 2.08이고 실지수 기호는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